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오전 7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내가 하루에 여러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미연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분이에요. 아마 작년 3, 4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 하고부터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돼 가지고 아마 1년도 안 됐는데 10만 명의 이제 구독자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강의가 한 10분 정도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어떤 강사님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한 40분, 50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15권, 한 20권 정도 읽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분은 강미연 교수님이 아마 이 유튜브 10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최소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계속 이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 이제 여러 방송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겠죠. 이렇게 봐가지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방금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가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자들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거 볼 때에 소통이 정말 잘 된다 이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통을 국민들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소통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좀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죠. 소통이라고 하니까 국가 미래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통합, 화합, 융합이에요. 통합, 화합, 융합은 국가 미래의 3대 요소입니다. 그래 통합에 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연합, 결합, 집합이고 소통의 3대 요소는 화해 미안합니다. 통합, 화해, 융합이 국가 미래의 3대 요소인데 통합의 3대 요소는 연합, 결합, 집합이고 화해의 3대 요소가 박애, 소통, 양보입니다. 박애, 소통, 양보가 화합의 3대 요소입니다. 그리고 융합의 3대 요소가 용의 발효, 혼합입니다. 용의 발효, 혼합이 융합의 3대 요소입니다. 그렇게 총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앙에 중요한 것이 소통이에요. 화해의 3대 요소가 박애, 양보, 소통인데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소통은 화해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 앞에 형용사를 여러 개 붙일 수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앞에 우리가 여러 개의 형용사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허경영 총재님 앞에도 여러 개의 형용사가 붙일 수가 있는데 정말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의 왕입니다. 소통의 왕 허경영 이렇게 하면 정확해요. 왜냐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가 지금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역대 박근혜, 그 전에 이명박, 노무현,
뭐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뭐 윤보선, 최규하, 이승만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은 이거는 반드시 됩니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옆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그 내가 뭐 아마 여러 달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번에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언론이 뭐 썩은 언론이죠. 썩은 언론이 계속 우리한테 보도를 하게 할 때에 트럼프가 이제 저 바이든이 굉장히 앞서는 걸로 계속 보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보도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 뭐 심지어는 뭐 당선자 바이든이라고 11월 3일 이후는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막 이렇게 그 보도를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세뇌를 당해가지고 바이든이 된 것처럼 그래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쩌느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한 4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시간, 42시간 뒤에는 이제 모든 것이 발표가 나죠. 뭐 취임을 할 때 누가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취임식이 없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 되면은 이제 차츰차츰 깨달아가지고 바이든이 와 너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미국에 조금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말이에요. 바이든의 그 바이든이 안전하게 취임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살벌하게 지금 와싱턴 DC를 이렇게 에워 감싸고 있다. 일본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이든은 이제 그 DNI 국장이 지금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고 또 지금 이 시간 이후 한 3시간 이내에 또 여러 가지 발표가 있겠죠. 계속 터지니까 소화성애자 이것도 이제 계속 터지고 이래 되면은 문어 말이에요. 문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문어 다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리가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오징어 다리가 뭐 10개인가? 문어 다리도 여러 개 있잖아요. 한 개는 아니잖아요. 그 다리를 가지고 막 뭐 어떤 물체를 잡아가지고 당기면은 그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어 다리를 하나씩 끊어버렸다. 그럼 문어가 다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문어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요. 그렇게 하듯이 바이든을 감싸고 있는 그런 세력의 다리를 지금 하나씩 다 자르고 있어요. 이미 많이 잘랐어요. 지금 현재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전 사태가 많이 일어난 것은 정전 일어날 때에 군인들이 군 작전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반란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란법에 의해 가지고 피마 미국 안전국에서 그것을 이제 체포 구금된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 딱 구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바이든을 감싸고 바이든이 뭐 문어 몸통이라면은 그 바이든을 그 문어의 그 다리를 엄청 지금 잘란 상태예요. 힘을 못 쓰게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추측할 건데 사임을 하거나 지금 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뭐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주류 세력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언론 방송 뭐 워싱턴 포스트, CNN, ABC, 뭐 CBS 이런 방송사들은 이제 싹 정리가 될 거예요. 미국이 아마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다 말이에요. 그 혁명 일어나기 전에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바마 게이트가 지금 이제 뭐 밝혀냈다고 이렇게 하는데 드러냈다고 하고 낸시 펠로스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또 이제 이렇게 다 드러냈다고 하니까 이태리 마피아 조직에 이제 후원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참 그 가문은 또 무시 못하죠. 아무리 참 진짜 좋은 가문에 좋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조금 연구할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최규하 대통령님께서 10대 대통령이죠. 좀 짧게는 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재임을 하실 때에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하고 1979년 10월 26일이죠. 시해 사건 당하고 그 뒤에 이제 전두환 군부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그 당시 6개월간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신현학 씨라고. 네, 그분이 좀 궁금해서 보니까 1920년생이시던데 200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8세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상당히 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치매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으로 이제 이렇게 뭐 인공호흡기랄까 음식도 이렇게 바르게 못 드시고 막 그렇게 좀 돌아가실 때는 좀 이렇게 상당히 힘들었는가 봐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 계실 때는 특히 이제 그 11.6 사건 이후에 국무총리로 재직하실 때는 재직하기 전과 재직할 때 그때 그분이 아주 그 일을 정확하게 잘 하셨어요. 특히 이제 12.6 사건이 일어나던 그 밤에 김재규가 이제 그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고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최규하 그 당시 국무총리죠. 이제 최규하 국무총리가 그 신인학 총리 부총리죠 그 당시 그분을 이제 방에 불렀어요. 부르니까 김재규가 그 방에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최규하한테 계속 그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인학 씨가 옆에 있더만은 야 이 사람아 그 같은 저 경북 사람이에요. 김재규는 구미 사람이고 저기 신인학 씨 그 당시 부총리죠. 그분도 같은 경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선배로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깍듯하게 예우를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무슨 일을 알아야 무슨 계엄령을 선포할까 이거 국무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이렇게 막 되게 뭐라 했어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군 통합병원에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가게 된 것도 신인학 국무총리가 옆에서 강력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국무위원들이 다 보고 이제 그래 됐었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재규는 체포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그 12.6 사건 나고 몇 달 뒤죠. 한 2달 뒤에 12.12 사태 1979년 12월 밤에도 그 신인학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개각 명단을 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을 이제 그렇게 접견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전두환하고 이제 그 당시 전두환을 따르던 군인들이 같이 왔어요. 그 왕이 와가지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이제 좀 조사를 할 일이 있으니까 체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신인학 그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전두환이 보고 그랬거든. 전두환보다 나이가 한참 많잖아요. 그리고 전두환이가 신인학 그 국무총리한테 골프장에 가서는 큰절을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10살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학 씨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그 국방부 장관한테 결재 받았나 사인을 받았나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어물어물 하거든. 전두환이도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신인학 씨가 워낙 이렇게 강하게 놓으니까 그래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 결재 받고 온나 이 사람아 이래가지고 그 노재현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찾는다고 난리 천둥을 쳤어요. 그래 결국 방위병하고 그 같이 있었다고. 그거 뭐 이래 보면 노시들이 또 이 말대로는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결국 이제 그 12월 13일 새벽 5시 조금 지나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결재를 할 때는 그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왔다고. 그런데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와가지고 결재를 하기 그 과정에 신인학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그 국방부도 가고 다 그것을 지켜보고 사인을 받으라고 그래 했다고. 그 기계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조상을 쭉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신순겸이라고 있어요. 태조 왕건이 이제 그 고려를 세울 때에
그 팔공산,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그냥 죽게 되었다고. 그럴 때에 심순겸 장군이 왕건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신 왕건 대신에 죽어요. 어형제를 맺었는데 자기가 대신 그 죽었다고. 그러니까 왕건이 얼마나 내 대신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 그 생각을 했겠느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충신이냐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절개, 그런 그 비상한 정신, 그 선비 정신이라 그럴까, 군인의 그 투철한 정신, 그런 피를 이어받으신 분이 신은학 씨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낸시 펠로우 이 여사의 그 아버지가 뭐 그 사람도 이렇게 마피아의 어떤 그 뒷배경으로 이렇게 정치를 했다.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지만은 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뭐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말이야 연설지를 쫙쫙쫙쫙 찢어버린다는 것은 그 예의에 좀 맞지 않죠. 아무리 그 생각이 자기하고 틀린다 하지만은 그거는 예의에 벗어난 행위잖아. 낸시 펠로시 말이야. 내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렇듯이 지금 현재 미국의 현 상황은 말이에요. 아마 소아성애자 이렇게 지금 그 바이든 존 바이든 하고 그 밑에 애들 헌트 바이든도 난잡하고 자기 아버지도 난잡하고 막 그래요. 그럼 미국 그 정가에 어제도 아래 이야기했습니다는 닉슨 대통령도 말이야 37대 대통령도 소아성애자라고 하니까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네덜란드 총리가 어제 아래 사임했는데 그 사람도 뭐 소아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게 또 있는가 봐요. 사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동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터뜨리게 되면은 그 뭐 얼굴 들고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60년 전에 여기 한국에 있었던 사건이죠. 1960년 4월 28일 날 그 이기붕 일가가 자살을 했듯이 뭐 자살을 하거나 이거는 뭐 하여튼간에 그러는 게 제일 빠르죠. 뭐 자살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할 수도 있다 이거지. 하거나 안 그러면 사임을 하거나 어차피 이제 반란법으로 이제 구속 수감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링컨 대통령이 말이에요. 신문사를 한 300개를 폐간했다든가 아마 그래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 싸그리 다 폐간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반란법에 완전히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 반란법에 적용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은 계속 반란을 한 그 세력이 마지막 한 명까지 소탕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취임식은 없고 뭐 바이든이나 뭐 오바마 이런 사람들은 1순위죠. 구속되죠. 오바마도 자기 부인이 그 남자였는데 뭐 여자로 전환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트랜스젠더인가 뭐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뒤에서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엄청 대가지고 됐다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 엄청 이 사람을 미화를 시켰는데 그래서 나는 노벨상도 나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여튼 간에 이런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고 힐러리 뭐 클린턴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기타 모든 엄청 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구속 수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터지면서 트럼프가 계속 되면서 이거 김성기 하는 말이 바이든이 안 되구나 이렇게 믿듯이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제 이게 결론이야. 그렇게 될 때에 허경영 총재님은 소통왕이라고. 소통왕. 어느 대통령이 말이야 전화를 국민들한테 직접 받느냐고. 허경영 총재님은 직접 전화를 받는 분이에요. 지금도 받아요. 나도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다고. 그리고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엄청 많아요.
총대님하고 얼마 전에 전화했습니다. 물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연을 내가 다 듣잖아요. 들으면 나도 총대님하고 뭐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뭐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요즘 통화하니까 조금 잘 안 되대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통화가 많이 되니까 저도 그래요.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딱 전화를 받으실 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통화 중에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소통을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대통령 되고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그래 되고 지금 우리 아까도 아침에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대선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난 그 변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추우면은 말이에요. 난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난방을 하고 이렇게 뭐 히터도 틀고 온풍기도 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국내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태양을 가까이 갖다 놔버리면은 전국에 난방기 하나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태양을 지구에 가까이, 한국에 가까이 올 수 없지. 그러나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 말이에요. 저 태양을 조금 우리 지구하고 조금 멀리 있으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까이 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난방기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그런 큰 위대한 정치인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정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는 엄청 궁합이 잘 맞아요. 잘 맞고 또 실제 지금 현재 그 아침에 내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의 정세를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는 데가 강미연 그 TV가 있고 그다음에 앵킴 TV도 그렇고 그리고 다이너 김 이런 분들도 방송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박상우 님도 있고 또 박훈탁 님도 그렇게 있고 또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내가 좀 댓글을 잘 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댓글을 좀 읽어봐요. 쭉 보면은 그 댓글을 300개 달면은 거기서 허경영 총재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 말까요. 나는 요즘에 좀 그런데 댓글을 계속 달고 있어요. 그 많이는 안 달아요. 미국에는 트럼프, 한국에는 허경영 계속 그래 그것만 달아요. 그래 달아서 그래 달면은 어떤 사람은 그 댓글을 이어받아서 이래요. 아 왜 허경영 이야기가 나오나 그렇게요. 왜 허경영 이야기가 나오냐고. 그것도 그래요. 그 어느 사람 말은 뭐냐니까 허경영 하면은 이 사람 좀 뭐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죠. 그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강면 TV나 앵킴 TV나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깨인 사람들입니다. 그 미국의 현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 현 실세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리고 뭐 오바마 이런 거 클린턴 힐러리 그리고 미국 정가 썩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참 그 마이클 그 플린 장군에 대해서 그리고 시드니 파웰 그 변호사 그리고 린 우드 변호사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댓글을 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재 좀 깨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댓글 다는 거 아직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지금 그 미국 주류 언론들은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받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이제 잘못 보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딱 볼 때에 정말 그 링컨 대통령과 거의 같은 급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정말 미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시련을 주고 이번 일을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렇게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해내고 있고 9.11 사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혀내고 9.11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 화폐 개혁을 지금 해가지고 내가 화폐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숙합니다만은 하여튼 화폐 개혁을 근본이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미국 국민들의 이제 국민들이 좀 잘 살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9.11 사태를 만들었다. 막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그 세로나법이라고 하던데 그 법을 트럼프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총선 때 하셨잖아요. 하셨듯이 미국 트럼프도 그렇게 해요. 지금 그게만 되면 일체 부채가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 트럼프는 링컨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의 이제 대통령이 거의 틀림없어요. 링컨 대통령은 영장도 없이 그냥 그 당시 대법관들도 구금시켜버리고 그 신문도 많이 한 몇백 개를 폐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강력한 미국을 건설했는데 그때만큼 지금 트럼프가 개혁을 할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그것도 이미 성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활용 점정만 찍으면 되고 이제 타임 이즈 뭐 시간은 이제 시간이 되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이 타임 이즈 카밍가 시간이 다가왔다든가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주류 언론들은 말이에요. 트럼프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말이야. 막 성추행이나 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또라이다 미친 놈이다. 이 아주 인간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계속 세뇌를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드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트럼프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허경영 총재님도 그렇게 세뇌를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트럼프가 이번에 벗어나듯이 허경영 총재님도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의 능력은 트럼프의 1억 최소한 1억 배보다 더 되지. 그것도 1억 배를 아주 그러나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1억 배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트럼프의 보다는 무한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극소수예요. 큰 틀을 보면은 기독교의 총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장차 올자라 그랬다 이 말이야. 장차 올자. 그 뭐냐? 하나님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야기했다시피 막판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 성경, 극락, 정토, 대동, 세계, 새하늘, 새 땅을 만든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오시어 우주 일가에 하늘 보좌에서 인간을 오시어 우주 일가에 그 뭐냐 그 신고문을 여러 번 외웠어요. 우주 일가에 미륵 존부리시며 3개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신 태모 고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적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걸러 주옵시고 저희 조상을 회원시켜 주시어 아마 그런 신고문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막히는데 강정산을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분이다라고 몇십 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계백장 하나님이시며 미륵 존불이시며 3개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부님이시여 제가 어렵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쌓여 주옵시고 모든 적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걸러 주옵시고 그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강정산을 그렇게
강정산이 참 그 개감유력에서 말한 그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라고 믿어왔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에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차츰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을 국민들이 적지만은 조금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라고.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순환을 받았느냐고요. 그러나 4년간을 자기는 참고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결국 가서는 일루미나티 모든 잔당들을 지금 싸그리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 허경영 총재님은 지구 전체를 싸그리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지구 전체를. 그래서 세계 황제가 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산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올 4월 7일 날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이 돼요. 아마 그때 되면은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개혁의 원자탄이 터졌으니까 이제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은 한국은 바로 불똥이 튀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게 4.15 부정선거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터지는가 그럼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박주현 변호사하고 또 민 변호사죠. 민터혁명이라고 민강욱인가? 하여튼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지금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실이니까 이거는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한 번씩 싸그리 정리가 됩니다. 다 폐간돼 버리고 기존 방송사도 싸그리 완전히 디비나사에 돼가지고 진짜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는 그런 날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모든 아픔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뭐 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 2022년 3월 9일 날이 이제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5월 달에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죠. 5월 9일 날 취임하게 되면은 6월 말까지는 늦어도 18세 이상은 1억 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래 선거가 있으면 원래도 되고 그래요. 아직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늦어도 그래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가 체조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나쁘게 평가했느냐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오늘 내일 요 43시간 안에 확 깨이 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리니까 터뜨리고 이래 되면은 바이든은 사임을 하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당하거나 뭐 오래 살았잖아요. 나이도 80이고 이러니까 절대 그 백악관에 앉아서 대통령 집무하는 모습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지금 반란법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속 소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 이제 고려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 그거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뭐 금년 3월 4일에 트럼프가 취임한다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시각 2021년 1월 19일 오전 8시는 정말로 중요한 이 시각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1월 18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고 지금 8시니까 저녁 이제 6시가 되겠네요. 1월 18일 저녁 6시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9일 아침 8시입니다. 지금 보면은 참 기독교인 어려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을 바르게 이제 알려면은 기독교를 초국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초국해야 되니까 그게 일반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을 실제 초국해야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고 그 지지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도 지금 현재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언론은 암흑천지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밝아지게 되고 그 총재님께서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백마타는 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대거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룩하자. 허경영